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말로만 듣던 여러분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화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큰 스승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훈 최재호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재우입니다. 본인은 조선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1824년 12월 18일에 유서 깊은 경주의 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복술, 호는 수훈이며 본관은 경주이지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활동하며 큰 공을 세웠던 최진립의 후손이며 요즘 유명해진 경주 최부자의 후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문장가인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조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최부잣집 재산을 교육사업과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최준을 후손으로 두었습니다. 전봉준. 네. 선생님의 가게가 흥미롭군요.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지요. 최준은 부잣집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교육 사업을 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구대를 설립하였는데 삼성 창립자인 이병철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병철은 최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박정희에게 헌납해 버립니다. 박정희는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합해서 영남대학교를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영남대학교는 유경재단과 함께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오. 전봉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해월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학의 기틀을 세우시고 험난한 시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신조 27년 그러니까 1827년 몰락한 정주 최씨 가문에서 태어나 5세 때 어머니를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어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초명은 경상이고 자는 경호, 호는 해월이며 경주 출신입니다. 17세부터 제지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도모하였습니다. 19살 때 밀양 손씨를 맞아 결혼한 뒤 28세 때 포항시 홍해읍 마곡리로 옮겨 동사를 지었습니다. 철종 12년 1861년 6월 동학을 믿기 시작하여 한 달에 서너 차례씩 수훈 최재 선생님께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으며 배운 바를 실천하고 명상과 걷기로 도를 닦았습니다. 전봉준, 고구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동학 농민 봉기를 일으킨 주체는 동학도와 농민이지만 대상이 있었지요. 바로 군수 노릇하며 온갖 포악질을 심하게 했던 조병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오. 조병갑. 나 조병갑이요. 내가 유명하니 이름은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영광인 줄 아시오. 내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두 종류로 만납니다. 첫째, 중앙 관료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버형으로 만납니다. 선물도 잔뜩 안겨주고 목소리도 낮추고 허리도 굽히면서 대화를 합니다. 거짓말. 전봉준, 역시 그대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특별한 사람이요. 계속하시오. 조병갑.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단 큰 소리로 말하고 명령투로 말하고 세금 내라고 육박지르고 돈 가져왔냐고 묻고 선물 보따리도 찾아보고 하면서 일단 기선제압부터 합니다. 알았나? 그리고 형리를 대동하여 형틀에 묻고 곤장 등으로 긴장하게 하여 정신부터 쑥 빼놓고 대화를 시작한다. 이 말이여.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복종하고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저런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인사 같으니 나랑 것도 하지 않고 나는 공부하는 양주의 영의정을 지낸 조두선 대감의 서질주하여 여러 죽은 후 수령을 거쳐 1892년 4월 고부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진주 백낙산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탐관오리라고 하며 군수로 부임한 이래 갖가지 명목으로 탐행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나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오. 참고로 백낙신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오. 조선 후기 탐관오리여 대명사요. 에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요. 나쁘고 말고 이래봬도 나는 선정비가 있단 말이여. 선정비. 선정비요. 그것은 제임시에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어서 임기가 되어 떠나갈 때 백성들이 그 공을 인정하여 세워주는 비석인데 그것이 있단 말인가? 조명고 아무렴 선정비를 잘 알고 있구만. 함양군 성림숲에 가면 떡하니 조병갑 선정비가 있으니 못 믿겠거든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철안시 광등빈에 있소이다. 나는 선정비가 2개나 있는 사람이요. 전하종, 내가 방금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그 선정비가 있기는 한데 함양군 민들이 매우 부끄러워서 없애버리다가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인이 교훈으로 삼자고 남겨두었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그 옆에 친절하게 명패를 달아 설명하고 있었소. 함양군수를 지내며 강제로 백성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세운 것이 당신의 선정비라는 것입니다. 선정비는 떠난 후에 세우는 게 마땅한데 당신은 제임시에 세웠으니 선정비가 아니라 악덕비라고 수정해야 옳을 겁니다. 벌써 조용.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말이 없네. 오래전에 비세가 세워졌고 지금은 있기도 앉았는데 거기다가 별짓을 다 하는구만. 몸 못됐다 엥 나는 갈라네. 최경선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대명사이고 민주주의의 성씨를 만들어낸 인물, 동학농민봉기를 하면서 대장을 맡았던 정봉준 장군을 소개합니다. 정봉준 밝은 얼굴 명랑한 목소리 연설조로 여러분 반갑소이다. 나는 정봉준이요. 말목장터에서 만나고 다시 만나니 참 반갑소. 저 파렴치한 조병갑보다 내가 더 유명하지요? 대답이 없네. 네. 나는 1855년 전라도 보급은 궁동면 양교리에서 청자 혁자의 아들로 태어났소. 아버지께서 고비환교에서 장의를 지낸 적이 있으니 나는 향반, 즉 몰락한 양반인 잔반 출신이요. 5살에 한문 공부를 시작하여 13살에 백구시라는 한시를 지었소. 나는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있었으나 장차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않소? 여러분에게 내 시를 꼭 들려주고 싶소이다. 누구 대신 낭독할 사람 없소? 최경성 제가 존중하고 지근에서 함께 한 사람이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얀 모래밭에 홀로 한가로우니 흰 날에 가는 달이 가을빛이 완연구나. 찬비 쓸쓸할 때 꿈속에 젖어들고 고기잡이 돌아가면 언덕에 오르네.
허다한 수석은 낯설지 않건만은 험한 풍상에 머리 벌써 세웠구나. 쉴 새 없이 쪼고 마셔도 분수를 안 오니 물고기들이여 너무 근심치 말지어다. 전봉준 시무룩하고 슬픈 어조로 내 나이 20, 30대에는 조선 사회가 극히 어수선했습니다. 개항을 계기로 외세는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고 봉건 말기의 위기 상황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나이 대장부가 되어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소. 1888년 그러니까 고종 25년 무렵일 거요. 동학 접주 손아종 장군과 접촉을 시작했소. 1980년에는 황하일의 소개로 동학에 입문했소. 내가 2차 재판을 받을 때도 말했거니와 동학은 수심하여 충효로서 근본 삼고 보국 안민하려는 것이었소. 동학은 수심 경천의 도였소. 따라서 나는 동학을 극히 좋아했소. 이것이 내가 동학에 입교한 동기올시다. 1892년 해월 최시영 2대 교주님에 의하여 고부 지방의 접주로 임명되었소. 그리고 1893년 2월 무렵 서울로 올라가 대원군을 방문하여 나의 뜻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번 죽고자 하는 바라고 말했소이다. 세간에는 이 일로 대원군과 무슨 미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미략은 없었소. 최경성, 대사가 기어서 숨이 차지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학혁명가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급진적이었던 열혈남아 김계남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1853년에 고부근에서 났으니 녹두 장군보다 2살 먼저 났소. 본관은 도강, 초명은 김영주, 자는 기선과 기범이라 했고 아버지는 대자 흠자올시다. 사람들은 내가 키가 컸고 기운이 셌으며 성질이 괄괄하였다고 하며 강경파 장군감이라고 해서 장군이 되었나보. 1890년 동학에 입도하여 시천주 신앙과 후천개벽 사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수행과 포교에 힘썼고 1891년 두령 즉 접주가 되었소. 같은 해 정읍에 순회온 동학의 제2세 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접주의 신분으로 호남지방 접주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뜻이 통하는 고부접주, 전봉준, 무장접주, 손화중, 금구접주, 김덕명, 주산접주, 최경선 등과 각별한 친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박준석 100년 전에는 이렇게 말들이 한자로 된 번호를 많이 썼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익히시오 여러분. 그대들은 서양말을 배운다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학원도 다니면서 우리말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어서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봅시다. 1892년 전국 교도들이 전라도 삼내에 모여 탐관오리의 제거와 교조 신원을 위한 시위운동을 폈을 때 호남 접주들과 더불어 많은 교도들을 동원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성이 높아져 호남지방의 동학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도강 김씨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것은 나와 같은 일가 친척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요. 이 자리를 빌어 문중 어른들과 당시에 함께 온갖 고생을 같이 한 일가 일도 일문의 형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요. 우리는 간혹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린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계남 장군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활동했던 혁명가들의 활동사항이나
일대기를 기록하지 않아서 세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은 후손들인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행적을 찾아 복원해야 합니다. 이어서 손아중 장군님을 모시고 자기소개를 듣겠습니다. 손아중. 본인은 철종 12년 서양력으로는 1861년 고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밀양이고 이름은 정식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이 정식이고 호가 소를 쓴 시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 이름을 따서 썼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보다 호가 더 유명하듯이 나는 자가 더 유명합니다. 나의 자는 화중, 호는 조사이며 아버지는 호자 열자이고 어머니는 평강채씨입니다. 내가 어린 신을 보낼 때에는 세상이 너무 혼란하였고 사회는 불안하여 내가 태어난 월과 날짜조차 기록할 수 없었소이다. 여러분은 이해하여야 합니다. 저보다 조금 연상이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시절을 보냈으니 어려웠던 그 시대를 공유합니다. 손아중. 1880년대 십승지지를 찾아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갔다가 동학에 입도한 뒤 고향에 돌아와 포교에 힘썼습니다. 관원 후 기차를 피하여 부안, 정읍, 등지로 거처를 옮겨다가 무장에 포교소를 설치했습니다. 무장에 근거를 둔 손화중포, 세력이 매우 커서 주변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졌으며 선사 도소나무 마애불상의 배꼽에서 신라 검단대사의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1880년 동학에 입도한 후 무장을 중심으로 포교소를 설치하고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나의 세력이 매우 커서 주변 고을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상 배꼽에 담겨있던 검단대사의 비결은 당시에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1820년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보려다가 벼락이 쳐서 다시 닫았는데 후일 그것을 손아중 장군께서 다시 열었군요. 검단선사의 비기가 손아중 접주가 꺼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만 명의 새로운 교도가 그쪽으로 몰려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손아중.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때 동학교도들과 함께 이 비기를 열었소이다. 혁명과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없으나 당시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비기의 내용은 앞으로도 비밀에 그칩니다. 이후 1894년 3월 제1차 농민전쟁에서 김계남 장군과 함께 총괄령을 맡아 전라도 각 군현에 집광소를 설치하고 나주 장성을 중심으로 서남부 일대를 통솔했습니다. 제2차 농민전쟁 때에는 일본군이 남해안 쪽으로 상륙해 올 것에 대비해 최경선 장군과 같이 나주와 광주 지역을 지켰습니다. 남접 북접 연합농민군이 공주 공방전에서 패배한 뒤 나는 나주를 포위하고 수차례 점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광군, 일본군, 민보군의 연합세력에 의해 농민군이 각지에서 패하며 대세가 기울어지자 1894년 12월 농민군을 해산하고 피신했다가 이 봉우의 고발로 체포된 뒤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1895년 3월 24일 종로에서 정봉준, 김덕명, 최경선, 선두환 등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당시의 동학 지도자 중에서 내가 가장 젊었으며 내 나이 34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만 안타까운 것은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장군들은 모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붙잡혔으니 시대의 아픔 아닌가요? 당시 사회 현실에서는 서로에게 불신만 키우는 못난 시대였던가요? 손아중. 안타까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청춘과 젊음을 오직 바른 세상을 열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불같이 살았으며
가장 어지러운 사회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백정기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것은 용감한 행동입니다. 역시 의병장 임병찬 선비님을 소개해야지요. 본관은 평택, 자는 중옥, 호는 돈원이며 전라북도 옥구에서 출성했으나 일찍부터 고북은 태인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가치는 용자, 레자 올시다. 당시 고부군은 이쪽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부군 이래 정읍형과 태인형이 있었으니 고부군의 유세는 매우 등등하였습니다. 넓은 농토와 줄포와 곰소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풍부한 고부에서 살기 위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88년 호남에 대흉년이 들자 11월에 천냥을 내어 구휼하고 이어 3,000냥과 조 70석을 내어 백성을 진율하였으며 다음에 징세할 때 한 석에 25전의 절의를 받아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나는 1899년 2월과 7월에 벼슬을 제수받아 나간 군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양반이란 나처럼 백성들이 딱한 처지에 놓이면 당연히 구휼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리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기론 옳시다. 우리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며 학문은 넓게 배우고 깊게 아는 것을 선비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훗날 1906년 2월에는 면함 최익현 선생님과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홍주 의병장인 민종식과 태인, 정읍, 순창, 곡성 등을 쳐서 관국을 군량으로 충당하고 의병 활동을 했소이다. 대단하십니다. 당시에는 못난 백성들만 득세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는데 선비님은 사표가 되셨군요. 아, 애석하구나. 재주가 모자라고 보기다하여 같은 해 6월 순창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하다가 최익현 선생님과 함께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1월 귀국하였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은거하면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려고 도모하던 중 1912년 9월 고종우 밀조로 독립의군부 전라남도 순무대장에 임명되었다고. 같은 해 12월 독립의군부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에 임명되었고 독립의군부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시켜 대한독립의군부를 만들었소이다. 그리고 총사령 자격으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 이하 대소 간원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국 통치의 곤란함을 주지시키며 외국에 대해서는 일제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일제를 일시에 구축하려고 의병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일본 경찰에 동지 김창식이 잡힌 뒤 모진 공의를 이기지 못하여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계획이 탄로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뒤편에서 옳고 그른 말을 구분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일 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였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몸에 가해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는 경우가
6월 13일 거문도로 유배되었으나 1916년 5월 이곳에서 병사하였다오. 그대는 알아야 하오. 조선의 양반과 성리학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하지만 모든 양반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성리학이란 완벽한 학문이며 이치인데 삿된 무리들이 옳게 사용하지 않은 까닭이요. 또한 지도자라는 자들이 세도를 이루어 세도 정치를 한 것이요. 그대들의 세상에도 종결한 것이 나와서 편견과 분열로 대립과 대결이 장난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명심하시오. 아무리 좋은 학문, 철학, 종교라도 누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악이 되고 망하는 것이요. 최경선 말미에 말씀하신 것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동학이 횃불을 든 것은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문란한 삼정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조정의 무능을 타파하고 집각소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뽑아 공동으로 정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상이기에 양반과 농민들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친구인 김계남 장군을 관군에 고병하여 그를 잡혀가서 가장 처참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리를 저버린 일이며 당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충절을 꺾은 일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말씀에는 이율 배반이 성립됩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소. 나는 그가 찾아왔을 때 밥을 잘 대접하였고 사람을 시켜 고변하여 그를 피체하게 하였소.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관군을 죽이고 조정을 능멸하였고 신분제가 엄연한데 양반을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찌 감히 반상이 엄연한데 양반에게 함부로 하며 모두 한 민족인데 서로 싸우고 죽인단 말이요. 그들이 포악하여 난동을 부린 것이라서 나라를 위해 하루빨리 난동을 부린 자들을 잡아들이고 선동된 백성을 안정시켜야 하는 일이었소. 계남은 비록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사이의 동무이지만 나라를 어지럽힌 악적이요. 이미 패배한 장수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을 뿐이요. 비록 내가 고변하였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소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할 말이 많고 그대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며 아직도 경직된 성리학자의 사상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중국도 성리학을 버린 지 500년이 지났소. 더구나 일본은 이미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아직도 신분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비가 가질 사고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수은 선생님께서는 신분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모범을 보인 지 오래되었소이다. 같은 양반이면서 그러한 것은 배우지 않았소이까? 그렇지. 나 최규우가 최초로 신분제와 노비제를 혁파하였지. 매우 통쾌한 일이었네. 사람이라면 모두가 평등한 같은 사람이지. 위원회가 있을 수 없지. 사람마다 모두 하늘님이지. 또한 탐관오리는 날뛰고 백성을 향한 폭정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대가 사는 태인과 고부에서의 참상이 눈뜨고 볼 수 없는 형편인데 그대는 맹인이 되었는가? 그대가 비록 지난 흉년에 곡식을 풀어 인근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백성을 아픔을 대신하지는 않았네. 신분제는 여전히 백성을 압박하였고 일본 놈들은 조정과 짜고 쌀을 수탈하여 가고 있단 말이네. 어찌 궁핍한 백성을 보지 못하며 망한 나라 꼴은 보지 않는가? 그대의 고변을 원망하지는 않네. 다만 한때 동무였던 그대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므로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적이 된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 세상 사람들아,
같은 세상에 같은 시절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서로 칼을 겨누는 적이 된다. 적이 된다네. 부디 사상, 학문, 종교로 대립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의논하여 화합하고 살기를 당부하노라. 이념이 다르면 정치가 다르면 백성이 갈라지게 되며 사회는 쪼개집니다. 사회는 다시 나라를 갈라지게 하니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뜻이 맞으면 군자요 서로 다르면 소인이고 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적국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으로는 동과 서를 나뉘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을 잘 못 가르친 것이니 반성합니다. 1895년 41살에 군 복귀 마작변 관문 자부대 시참이라는 제목으로 의금부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분한 일입니다. 나라는 점점 어지러워져 가고 조정의 관리는 썩어서 쓸만한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야 할 처지에 우리가 외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식상적으로는 서양에 침탈당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나는 본래 김용주 또는 김기범이었는데 남조선을 열어젖힌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름을 개남으로 바꾸고 횃불을 높이 들고 백산에서 황토현에서 황룡강 전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승리하였소. 그리고 곧장 서울로 진격하자고 주장했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동학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며 백성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새롭게 살리는 길이었소.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등의 주장에 밀리어 전주화약을 맺고 나무들은 물러난 게 우리 동학군의 최대의 패인이었소. 손화중, 김계남 장군님의 뜻을 잘 알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중하고 전주에 집방소를 설치했으니 기득권 세력과 중앙 정치인들을 믿고자 했소이다. 그토록 성리학을 주장하고 바른 정치를 펼치며 인의를 주장한 양반들과 화약을 맺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소이다. 이제야 저도 후회가 됩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학군에게 적이란 관군, 일본군과 유림 모두였습니다. 전주까지는 우리는 적을 물리쳤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군도 우리 백성인데 그들을 상대로 계속 싸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삼리에서 다시 기포했지요. 나 김계남 장군은 청주성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패하고 정없이 산내면 종성리에서 나중에 의병장으로 변신한 임병찬의 고발로 붙잡혀 전주 시교장에서 비참하게 효수당하고 말았소이다. 아이고 지금도